취준생이라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이 한마디, 그곳에 가고 싶다. 자, 월요일 1부에서는요. 채용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네, 요즘 장마가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 피해도 많고 좀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자, 네, 정말 뭐 이게 오늘도 지금 네. 이 시간도 많은 부분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냥 조용히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흘러가듯이 네, 보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피해가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곳에 가고 싶다. KDB 산업은행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금융권 취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곳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 모든 취준생분들께서 아마도 금융권이라고 하게 되면 KDB 산업은행에 관련된 부분은 꼭 한 번씩 다 지원하는 곳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기관 자체가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는 곳이면서도 사실 직원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기회도 제공해주는 기관이다 보니 아마도 우리 취준생분들께서는 아마 핫한 곳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핫 이슈. 네네. 네. 율동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려다가 주춤했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뭐 파워도 있고 또 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러면 우선 KDB 산업은행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KDB 산업은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1954년도에 정부 출자로 산업자금과 공급과 관리를 위해 세워진 정부 출자은행입니다. 근데 이 기준대로 쭉 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사실 설립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하고 기업 대출 사실 이러한 역할을 막중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서 사회 간접 자본이나 그리고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주요하면서 장비 대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투자를 조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08년도 6월 이후에 한국산업은행은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틀로 지금의 사실 산업은행 소위 말하면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5년 1월 KDB 산업은행은 산은금융지주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하여 지금의 통합산업은행을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산업은행은 세 가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국책은행으로서 이제 시장,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좀 해소를 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그리고 상업금융이 아닌 그리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서 시장을 좀 선도하는 역할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행은 또 특히나 더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팬데믹이 일어났던 상황에서 아마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국책 사업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감당하는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으로서는 좀 내가 이런 시장을 좀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산업은행은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해당 업무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시중 일반 금융회사에서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 정부 국책 사업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여러한 그런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됐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KDB 산업은행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CIB, 소위 말하면 코퍼레이팅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반 상업은행에서 커머셜 뱅크에서 하는 업무와 투자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같이 병합하는 이런 어떤 업무
사실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됐다, 그리고 탄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관련된 이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사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었던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수행해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설립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아왔나요? 네, 뭐 역할에 관련된 부분은 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는 전후 세대라고 해서 사실 개발 금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사실 여기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게 되면 중추 기반 틀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산업은행 역할 자체가 시설 장비 대출이라든지 기업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을 논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소위 말하면 반도체에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산업에 그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CIB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대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이낸시 프로, 그러니까 PF라든지 그리고 그 M&A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민영화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그 CIB를 좀 지향을 하시고, 그리고 국내외 영업 네트워크를 좀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장비 대출이라는 개념을 오늘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 장비 대출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금융회사에서 기업 대출 형태로 하는 그런 네.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은행에서도 담당을 하지만 사실 정부 주도의 굉장히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시 여러 금융기관하고 같이 그 통합을 해서 같이 출자 참여를 하는 이런 어떤 기준에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헤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산업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사업 분야도 조금 나눠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업 분야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KDB 산업은행에서 이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영업 부분이 조금 있겠죠. 영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 그냥 로컬 뱅크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사실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외환 거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유가증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타 뭐 영업 잡수입에 이런 어떠한 업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출 채권이라든지 네. 뭐 그리고 유가증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치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타 이자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금융 수수료 수입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용역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특이하죠. 네. 용역에 관련된 부분. 사실 M&A 같은 경우를 진행하게 되면 발생되는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뭐 주도적인 어떤 수입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신탁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신탁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되세요. 지금 금호 타이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뭐 지금 금호 아시아나 관련된 부분, 뭐 대형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인 곳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떠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까지도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은행 얘기는 언제 들어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렵죠. 영역도 많고 또 분야도 많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야 또 역할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래 좋았어. 나 저기 가야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합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또 CEO 메시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뭐 검색을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팬데믹 관련된 부분 때문인지 사실 정책 자금에 관련된 부분 지금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녹색 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산업은행이 선진형 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최일선에서 국가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대한민국 미래로 연결되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자,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신 내용이 제 눈에 조금 들어왔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국책은행이면서 국책을 담당하는 금융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이런 그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고,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뭐 산업은행만이 아니라 뭐 국책은행들 중에 뭐 수출입은행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타 나라에서, 타 국가에서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 금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적 인프라까지도 아마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운 채용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신사업 안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을 열심히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모델이 아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강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